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의 온인주입니다. 전례 없는 조기 대선이 막을 내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월세 시장이 변화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시장은 한동안 관망세 속에서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장에 대한 전략을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할 텐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부동산 가이드와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할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첫 순서, 생생부동산 클리닉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화 그리고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2077-6356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 02545-7988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자,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죠.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투자의 팁을 또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하락했던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변수가 끝난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기대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분위기 보니까 그래도 그동안 주춤했던 수요 심리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지난 1월에 앞서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2분기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약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 위축, 또 공급 과잉 우려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주춤했었는데요. 이제 조금씩 풀리면서 또 이제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대한 기대감 이런 게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좀 면밀히 살펴보면은요, 일단 4월에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은요, 약 3억 548만 원으로 전달보다는 약 92만 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세를 기록했던 1월보다는요, 약 229만 원을 상승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위 가격이란 게 뭐냐 하면은요,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인데요. 고가 아파트의 영향을 덜 받다 보니까 이 평균 매매가보다는 조금 낮은 값입니다. 하지만 전국 아파트의 몸값 흐름을 좀 가늠할 수 있는 평균적인 지표로 통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중위 가격인데요. 이 중위 가격을 살펴보면 이 지역별로 봤을 때는 역시 서울의 상승폭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4월에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요, 약 6억 267만 원입니다. 3월보다는 약 351만 원이 상승했는데요. 이 서울 중에서도 특히 이 강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이 강남 12개 구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를 살펴보면은요, 4월이 약 7억 4,04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달보다 약 514만 원이 상승한 수치인데요.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을 살펴보면은 약 158만 원이 상승했으니까 이제 좀 대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서울뿐만 아니라 이 서울 근교에 있는 수도권들도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위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요, 4월이 약 4억 153만 원으로 약 전달보다 한 173만 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같은 기간에 이 6개 광역시는 약 51만 원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근교가 6개 광역시보다 약 3배 많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이 반면에 기타 지방은 이 3월보다 약 14만 원 정도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지만 어쨌든 지방은 약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수요자의 심리적인 회복을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느냐? 바로 이제 거래 건수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거래량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4월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약 7,800건인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약 9,300건이었다가 1월 때 한 4,400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제 아파트라는 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그 사이에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은 좀 더 많아질 거라 전망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업계는요, 이렇게 대선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의 출발점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장미 대선 때문에 멈췄던 신규 분양들이 재개되고 있고요. 또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이 지역별로 수요층들이 좀 움직임이 활발해질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서울에 선보이는 대단지들은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렇게 그 정비 사업에 국한되다 보니까 여전히 서울은 수요보다 공급이 약간 부족한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은요,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분양가도 조금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 과제가 있는데요. 바로 자금의 유동성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가계부채 감축의 일환으로 해서 여신14 가이드라인도 강화가 됐고요. 또한 이 중도금 집단 대출을 하는 있어서도 금융권은 계속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건설사에서는요, 이 집단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해달라고 정부 쪽에 얘기를 했는데, 정부는 기존 정책을 이렇게 바꿀 의향은 없다라고 일단 대답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승세가 조금씩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는 여전히 조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입지라든지 공급량 그리고 또 가격 등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만 성공적인 투자의 길로 갈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흐름 이영규 본부장과 알아봤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부장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했는데요. 지금 안내해 드릴게요.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에 마련되어 있고요. 5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02-2077-6356번으로 꼭 사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연결 잘 되셨네요. 아, 네. 예, 어떤 점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그 가양 2단지 네. 상지 아파트 한 15평을 지금 보유 중인데요. 예. 임대를 주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향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혹시 매도 고민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고요. 네, 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전망, 그리고 저희가 전략까지 세워드릴게요. 바로 본부장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격 많이 올랐죠? 네. 이거 얼마나 보유하셨을까요? 한 5년 정도 제가 보유를 해줬거든요. 그럼 이제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현재 가격은 알아보셨나요? 현재 한 2억 5천 이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뭐 매도를 생각하고 하신다니까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매도는 뭐 올해 가을부터 내년 초까지 그 시기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지도를 통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가양 성지 아파트가 어쨌든 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곡지구가 바로 옆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마곡지구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 강서권들의 아파트들이 많은 가격 상승을 이뤘는데요. 이 성지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소형 평수들의 단지들이 많아요. 가양 단지라든지 뭐 등촌 단지들 같이 소형 평수 위주에 있는 아파트들 단지들이 많은데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미 전고점을 회복하고 거의 최고점을 찍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쨌든 이 성지 아파트가 이 최근에 서울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아파트거든요.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앞으로 더 오를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더 이상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감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그 마곡지구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뭐 올해, 내년, 뭐 내후년 계속해서 업무인구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곡지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은 쉽게 내려갈 일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워낙 단기간에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면서 많이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계속 임대를 주셔도 뭐 임대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승폭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화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선이 끝났고 이제 어쨌든 많은 정책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뭐 조정이 받을 수도 있고 뭐 조정을 안 받는 지역도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보다는요, 그 마곡 지구가 계속 조성이 되면서 인구들이 계속 이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곡에 있는 엠벨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8억, 9억을 계속해서 호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아파트들이 쉽게 가격이 내려가진 않겠지만 기존에 올랐던 것만큼 더 높은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이나 혹시 내년 초를 그 매도 타이밍으로 보신다고 하면은요, 오히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한 그런 상태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쯤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아마 적당한 타이밍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적은데요. 큰 폭의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일단 만약에 매도를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내년 초쯤이 어떤가라고 조심스럽게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고민 혹시 해결되셨나요? 네네네. 그쯤 돼서 그래도 좀 궁금하다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상담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강서구 가양동 가양성지 2단지 아파트 전망과 전략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분 또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아유, 네. 오늘 어떤 점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도남 일동 삼성 아파트요. 성북구 도남동이요? 예, 네. 예. 42평짜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재개발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데요. 딴 데 비해서 거기 오르지가 않아요. 안 올라서,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이라도 처분을 해야 될까. 안 그러면 가지고 그냥 있어야 될까 하고요. 아유,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죠. 주변은 오르는데 내 것만 안 오르니까 속상하시죠? 예, 맞아요. 그러면 처음 99년 입주할 때부터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는 제 집을 가지고 있다가요. 네. 그거를 재개발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 재개발될 땐 굉장히 좋았을 건데, 예. 어쨌든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주고 계시나요? 지금 임대 주고 있어요. 임대를 주고 계시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예, 매도를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요? 예, 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안 올라서. 그러니까 이유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도난 삼성 아파트가 여기 기름역 앞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24평대도 있고 30평대도 있는데 42평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기름 뉴타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름 뉴타운은 굉장히 조성이 잘 된 뉴타운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 뉴타운의 주거 선호도가 가장 좋았거든요. 그래서 예. 전세가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80에서 예, 90%까지 예. 전세가 비율이 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좀 지도를 크게 보면 이 서울 동부권에서는 어쨌든 가장 좋은 지역이 기름 뉴타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예. 이제 주변으로 또 개발이 많아요. 장이 뉴타운이라든지 이문 뉴타운, 청량리 쪽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니가 갖고 계신 이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새 연차도 이제 20년이 다 돼가죠. 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연차에 대한 약점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름 뉴타운도 조성이 잘 됐는데 한동안 계속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어쨌든 조성이 끝난 상태에서 조금 안정세인 시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름 뉴타운도 지금부터는 이렇게 많은 상승을 조금 기대하긴 어려워 보여요. 예. 단지 이제 역에서 가깝거나 연차가 덜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예. 위주로 해서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하고 그리고 예. 주거 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25평대에서 한 35평 사이 이런 중소형 아파트들이 인기가 더 많은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중소형 25평대 같은 건 전세가율이 90%도 돌파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주거 선도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사람들은 꾸준히 몰리는데 예. 그에 비해서 이 도난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어머니는 지금 40평대를 갖고 계시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예. 20평대를 갖고 계셨다면 그래도 전세 비율도 높고 좀 상승할 여력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 40평대라는 게 조금 오르기는 더 어려워 보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기름역 어울림 같은 경우도 여기는 30평대가 벌써 6억이 넘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차에 대한 차이예요. 요거는 연차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아파트는 연차가 20년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 가격이 쉽게 예. 오를 수 없는데 거기다가 또 어머님은 40평대를 갖고 계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가격이 오르기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떨어질 여력은 또 없어요. 지금 수준을 예. 거의 일정하게 유지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 시청자님께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굳이 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오를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어쨌든 그러면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는 20년 얼마 되면 재개발이 또 하나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이라는 게 이제 연한을 줄여줘서 30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이 되려고 해도 이 아파트는 앞으로도 한 7, 8년이 더 있어야 되는 거고, 10년이 넘게 있어야 되죠. 네. 10년이 넘게 그때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재건축은 7, 8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보고 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매도 시점은요, 올 가을에서 내년 초쯤으로 알아보시면은 뭐 지금 가격으로 아마 매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 네. 그게 지금 얼마나 가나요? 안 알아보셨어요? 안 알아봤어요. 뭐 제가 예상하기엔 한 5억 초반에서 5억 중반 정도는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정고점은 어쨌든 왔어요. 한참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도 타이밍이라서 뭐 늦으면 올 가을, 빠르면 올 가을, 늦으면 내년 초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저희가 계속 보유하면 이게 더 이득이다 이러면은 보유를 말씀드릴 텐데 지금 상황상 또 그렇지가 않아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고마워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어머님께서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기, 금호역에 있는 금호동 상가요. 예, 두산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사고 싶은데 사도 되는지요? 금호두산 아파트 혹시 보신 평형대 있으실까요? 32평형이요. 32평형을 투자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신데 이거 매수해도 되는지 저희가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용인에 있어요. 용인에 계시는데 금호에 있는 아파트를 보신 거예요? 누가 뭐 소개로 알려주셨나요? 금호동을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한번 현장 견학은 했어요. 현장 견학은 해보셨고. 그러니까 예전에 금호동 모습은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호동이 지금 이제 재개발이 계속 되면서 어쨌든 이제 주거 지역으로 변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그 낡은 주택들이 많이 산재해 있던 지역인데 아파트들이 계속 새로 들어오고 앞으로도 새로 들어올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셔도 좋긴 한데 주변 상황은 조금 살펴보셔야 할 필요는 있거든요. 지도를 통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이쪽이죠. 옥수동부터 해서 금호동 그리고 행당동에 조금 각광을 받고 있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옥수동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냥 뭐 지하철역 한 정거장 가면 압구정이랑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옥수동 쪽이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옥수동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금호동, 그 다음이 행당동 이런 식으로 가격이 분포가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호동만 또 따로 떨어놓고 보면 금호역에 있는 두산 2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역에서 가깝고 또 이제 바로 위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뭐 자연환경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문제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바로 건너편에 이제 그 신금호 파크 자이 같은 경우가 한 2014년인가요? 그때쯤 입주를 한 걸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 32평대 알아보신다고 하셨죠?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한 5억, 4억 9천에서 5억 선이더라고요. 지금 매수 가격이. 32평이요? 좀 더 나갈 텐데. 제가 알기로는 한 뭐 5억 중반에서 6억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5억 3천에 나와 있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입지마다 조금 다르긴, 뭐 층마다 다르긴 할 텐데. 어쨌든 그 신금호 두산 2부도 한 24평대가 벌써 4억 후반이에요. 1년 새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금호 파크 자이 같은 경우는 이 3평대를 보면 8억 중반입니다, 지금.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또 이제 이편한 세상 금호 파크힐스가 이제 내년 3월 중에 입주가 예정인데 이 아파트들의 현재 분양권 가격을 보면은 여기도 한 34평대는 8억 초반에서 8억 중반까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신금호 두산 2부는 이 새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저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기엔 조금 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신금호 두산 2부가 이 새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그만큼 쳐줄 수 있느냐, 요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좀 세대수가 작죠. 아니요. 지금 금호역 1번에 있는 두산 2번은 지금 세대수가 약 1,300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옆에 이제 새 단지에 비해서 뭐 조금 작잖아요.
근데 이제 새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더 예. 많은 세대들이 더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들이 과연 가격이 어느 정도 여기까지 쫓아갈 수 있느냐, 요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투자에도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어쨌든 새 아파트들이 33평대가 8억 중반까지 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여기도 32평대가 한 5억 후반에서 6억이라고 칠 때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시세 차익을 보시기는 분명히 보실 수 있는데 예. 그 금액이 폭이 그렇게 클 거라고는 조금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예. 투자금 뭐 전세기구 투자하실 때 투자금 대비해서 뭐 투자금 대비 절반 정도만 하셔도 괜찮은 투자라고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예, 어쨌든 옥수동, 금호동 이쪽은 어쨌든 강남을 조금 위협할 만한 가격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동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네. 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건요. 네네. 거기가 94년도 입주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15층인데 지금 앞으로 그게 재개발될 때 네. 재개발이 가능한 아파트인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아파트는 예, 어머니 아파트는 재건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재건축.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94년이면 앞으로도 한 7, 8년 남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기후에 이제 15층 아파트들이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리모델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가 없어요. 그렇죠. 아예 예. 진행된 데가 없기 때문에 예. 어느 한 곳에서 리모델링이 조금 진행을 했는데 성공적이다. 예. 그러면 이런 중축 아파트들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도 재건축이 더 사업성이 좋다 하면은 예. 뭐 재건축을 진행할 건데 예, 그거는 아직 좀 먼 미래의 일이고 그때 아, 예. 가셔도 뭐 재건축 조합이 어떻게 설립되는지는 아직까지 뭐라고 확답을 드리긴 조금 어렵네요. 예. 그리고 네. 제가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학군이 조금 초등학교 있는데 중고가 없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그쪽이 뭐 학군이 크게 좋았던 지역은 아닌데 예, 예. 어쨌든 좀 고소득자들이 몰려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질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네. 됩니다. 아, 어머님, 예, 예. 금호동이 예, 알겠습니다. 위치가 좋다고 그러네요. 잘 보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제시해드린 내용 있잖아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함께하신 분 이영규 본부장과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됐으니까요.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에 마련돼 있고요. 5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문의 전화 02-2077-6356번입니다. 사전 예약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어갑니다. 여러분께 정말 도움되는 알짜 정보들 모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02-2077-6394번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소개하죠. 갑진부동산연구소의 박진주 팀장, 그리고 서진부동산연구소 성대웅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박진주 팀장님, 오늘 어느 지역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꾸준한 호재들과 언제나 살고 싶은 지역 1위로 계속 꼽히는 지역인데요. 정보사 이전에 따른 부지 개발과 롯데칠성 부지 등의 대형 개발 호재들과 그리고 재건축 또한 활발히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서 많은 인구 유입과 재건축 이주 수요들로 인해서 2, 3년 후에 분양가와 임대가가 같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서 저금리 시대인 요즘 같은 때엔 훌륭한 연금형 상품 돼보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서초구 서초동, 두 번째 성대웅 이사께서는 오늘 두 가지 정보 준비하셨네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었고 누구나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보고 싶었던 강남구 논현동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강남구 논현동 지역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이 검증된 곳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으로 많은 개발들을 품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큰 집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강남구 논현동 지역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은 이미 10년 전에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발하지 못하였다가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 투자의 적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전 투자함으로써 큰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먼저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1월에 준공이 예정됐습니다. 층수는 총 5층 건물 내에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4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네, 오늘의 첫 지역 강남구 논현동 입지적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어떤 특징 가지고 있죠?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강남구 논현동 지역입니다. 본 물건은 황금 노선인 9호선 언주역을 도보 3, 4분 거리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9호선 신논현역과 7호선 논현역 학동역 바로 위쪽으로는 3호선 신사역과 바로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테헤란로 주변의 2호선 강남역까지 모두 다 도보로 충분히 이용 가능한 다중역세권으로 둘러싸여진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좌측으로 보시면은 하루 평균 유동인구 1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 강남대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 강남대로를 필두로 해서 서울에서 경기까지 약 80개가량의 버스 노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강남대로 바로 좌측으로 보시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많은 개발의 이슈 바람을 불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물건지 주변으로 보시면은 크고 작은 마트들도 정말 잘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좌측으로 보시면은 24시간도 모자랍니다. 25시간 살아있는 영동 먹자 라인과 더불어서 이 영동 먹자 라인 바로 위쪽으로는 논현동 재래시장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 논현동 재래시장을 바탕으로 그 값싼 가격으로 생활 제반 시설들 이용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이동 시에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서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수영장과 스포츠센터들, 여가시설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병원과 성모병원을 필두로 해서 한차원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강남역 주변의 집가를 비교했었을 때는 이 논현동 지역은 65%에서 70%가량의 집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아직 저평가가 되어 있고 미래성이 밝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평가 플러스 미래가치. 잠시 뒤에 가격 정보 분석할 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고요. 먼저 개발 호재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현재 지금 강남은 1970년대 이후에 매머드급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개발들 중에서 바로 내 집 주변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직접적인 집가 상승과 연결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 신분당선 3단계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광교에서 강남역까지 운행 중인 신분당선이 신논현역과 논현역, 신사역까지 3단계 구간이 연장선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현재 착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연결될 시에는 용산에서 강남역까지 이제는 15분에서 20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겠고요.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9호선이 들어왔을 때 9호선 주변의 집가 상승 다들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9호선 못지않은 집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발 호재이고 바로 내 집 주변에서 일어나는 개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강남대로 바로 옆쪽에 경부고속도로가 입지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남 IC에서 양재 IC 구간 약 6.4km 되는 구간을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교통의 흐름에 완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상층 약 6만 제곱미터 지역에는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한다는 나비표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경부고속도로 바로 아래쪽에는 롯데칠성부지 개발지도 또한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 물건지 바로 아래쪽에는 차병원 사거리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 차병원 사거리는 의료관광 특수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종상향을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4층에서 5층짜리 단층 건물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15층에서 20층 이상의 높은 고층 빌딩과 더불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많이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주변의 상권이 발달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큰 집가 상승까지도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삼성 코엑스에서 잠실 조각운동장까지 있는 166만 제곱미터 지역에 국제 업무시설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융합이 되는 마이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예상되는 고용 창출 인원만 122만 명의 영동대로 지하 사업까지 무궁무진한 개발들이 강남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아직까지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은지 몰랐어요. 자, 이번엔 건물에 집중을 해볼게요. 이제 완공이 1월 내년인가요? 네, 내년 2018년도 1월 준공 예정인 선분양 매물입니다. 이 건물의 가장 특징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건물들은 1층에 한 층밖에 피로티 주차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물건은 1층과 2층이 주차 타워입니다. 그러면서 임차인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6m, 4m 코너 건물입니다. 그만큼 채광과 개방감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내부는 풀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차인들 몸만 들어오셔서 살 수 있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강남에 어울릴 수 있는 내외부 고급 자재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본 시행사에서 사후관리까지 맡을 예정입니다. 그간에 지방에 계셔서 사후관리 힘들었던 분들에게 안성맞춤 매물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앞서서 그래도 강남 중에서는 저평가됐다 하셨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나요? 예, 본 매물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2억 8천 활용 시에는 실수자금 6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저금리 시대에 월세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20만 원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7,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점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이 검증된 곳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어울릴 수 있는 투자처인지 판단해보시고 투자하시는 습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투자의 척도 기르시기 위해서는 본 부동산 가이드 채널 고정하셔서 그 투자의 척도 길러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부족하신 분들은 부동산 전문가들과 충분한 상담 후에 투자하시는 습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나에게 맞는 정보인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있는 거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박진주 팀장의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으로 먼저 가볼게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방배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 8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총 5층 건물 내에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00만 원으로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도 입지 여건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이 지역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는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과는 조금 다르게 역에서 매우 근접한 곳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법조계 인사들 많이 거주하는 고급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는데요. 인근 둘러보시면 깨끗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걸 살펴보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중초등학교라든지 서초중고등학교, 서울고, 상문고 등의 명문 학군인 학교들을 도보로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을 뿐만이 아니라 직장인 밀집 지역으로서 직장인 수요 계층 등도 굉장히 탄탄히 뒷받침이 되어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꾸준한 매매와 임대 수요가 몰리는 지역으로서 주거 선호도나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은 주거 명품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위치해 있고요. 인근에 서울교대라든지 백석예술대학교 등의 대학가들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근의 맛집이라든지 카페시설, 쇼핑시설, 문화시설 등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이어서 굉장히 편리한 생활권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에 몽마르트 공원이라든지 서리풀 공원 그리고 우면상 등도 가까이에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맑은 공기와 함께 산책과 운동을 즐기시기에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또 남부순환도로라든지 서초 IC 그리고 우면산 터널 등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동작대로라든지 올림픽대로 등의 주요 도로로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한 위치여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할 뿐만이 아니라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국립국악원 등과 같은 문화와 예술 공간까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을 키우시면서 거주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 환경 갖추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주거 명품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지역은 사실 꾸준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도 해요.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정보사 부지 이전에 따른 개발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정보사가 자리하고 있으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되지 못했던 정보사 부지는 안양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관통터널인 장제터널이 뚫리게 되고 그 인근으로는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서초에서 강남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정보사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둘러서 갔어야 해서 상습적인 교통 체증이 일어나곤 했었는데요. 이 터널이 완공하고 나면 테헤란로까지 접근하시는데 약 20여 분의 시간이 줄어들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서초와 강남 역삼을 일직선으로 이어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권이 확대되어지면서 교통이 편리해져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교통 개선과 함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도 잇따를 예정에 있는데요. 공공성을 강조한 공연장과 전시장 그리고 체육시설 등의 대규모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되면서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서리풀 공원을 거쳐 반포 한강공원인 세빛성까지 복합문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지구 단위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나비 플랜의 한 축으로서 이 지역 서초 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본 물건지의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칠성 부지의 경우에도 제3회 롯데타운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남부터미널의 현대화 사업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이 서초동 일대 큰 변화가 예견되어짐은 물론이거니와 쾌적한 이용 공간을 많이 제공해 줌으로 인해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지속적인 집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지속적인 그 집가 상승의 주택시장 상승장을 맞아서 재건축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방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총 8개 구역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본 물건지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5구역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가 끝나면서 이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이주 수요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6구역의 경우에도 건설사가 선정됨에 따라서 이주 수요는 더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일대의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건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지어지고 있던데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요? 네,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계열로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라든지 학생분들 그리고 신혼부부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로 꾸며질 예정이고요. 본 건물은 5층 중에 2층으로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방 2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옵션 빌트인도 굉장히 잘 갖춰질 예정에 있는데요. 브랜드 제품들로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등 기본 가전기구들이 다 빌트인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전기기 구매가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경제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건물엔 당연히 CCTV와 엘리베이터, 무인 택배함도 잘 갖춰질 예정에 있습니다. 또 1층의 경우에는 필로티 구조 주차장이시기 때문에 넓은 개별 주차 시설까지 같이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빌트인이라 이제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본 건물 매매가 3억 500만 원이고요. 전세 시 2억 8천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 실투자 금액 2,500만 원으로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에는 3천에 11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지며 대출 1억 9천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 8,500만 원으로 실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유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네, 아직 준공까지 기한이 조금 남아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주변 입지 환경 굉장히 좋으니까요. 임장 작업 통하셔서 주변 입지 환경들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직 실무 확인이 조금 어려운 상태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설계 도면 보시면서 선호하시는 구조라든지 방향들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재무 설계까지 꼼꼼히 받아보신 이후에 투자해 보시라고 당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벌써 이 마지막 부동산 정보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북권으로 가볼 텐데요. 화면으로 정보 먼저 공개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고요. 2017년 8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총 6층 건물 내에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네, 마지막 지역 용두동에 왔습니다. 어떤 입지적 특징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은 바로 청량리역 바로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드리면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본 물건은 2호선 용두역 도보 2,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KTX 노선과 GTX 노선, 면목선 경정철이 들어올 1호선 청량리역 또한 도보 7, 8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호선 용두역 바로 앞쪽에는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의회 홈플러스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 용두동, 동대문구 내에 용두동에 이 관공서가 입지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용두동이 동대문구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청량리역 바로 앞쪽에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CGV가 입점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본 물건지에서 2, 30초만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6차선 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 6차선 도로 신호등 딱 한 번만 건너시게 된다면은 퇴근 후에 산책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용두공원과 더불어서 이 용두공원 바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청량감을 한층 더해질 수 있는 청계천까지 흐르고 있어 최적의 휴식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용두동은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10여 개 이상 국내 최대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재래시장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재래시장을 바탕으로 풍부한 임차 상인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으로 보시면은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를 필두로 풍부한 대학교 학생들까지 임차 수요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청량리와 제기동 일대 약 49만 제곱미터를 서울형 도심 재생 사업 2단계로 선정함으로써 200억을 투입함으로써 이 청량리역 일대는 이제 깨끗하게 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물건지 주변에는 성바오로병원과 고려대학병원, 경희대학병원을 필두로 한차원 수준 높은 의료시설과 더불어서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가선도로를 이용 시에는 강남까지 2, 30분 내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지역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보면 항상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만큼 개발 계획이 많다는 그렇죠. 건데 어떤 점에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 청량리 재정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역 하시면은 집창촉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이제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셔도 됩니다. 현장 방문하시게 되면은 이 청량리 사구역, 즉 집창총이 이주와 철거공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청량리 사구역에는 65층 규모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호텔과 공연,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량리 사구역 바로 옆쪽에는
동부청가시장 부지가 입지해 있는데요. 이 동부청가시장 부지 또한 50층에서 58층 규모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 동부청가시장 부지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 성바오로 병원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 성바오로 병원은 2019년도에 새로운 의료시설로 탈바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청량리역 일대 2022년도가 된다면은 60층 이상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는 개발지가 바로 내 집 앞에서 일어난다는 개발입니다.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풍부한 교통 호재까지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2018년도 평창올림픽에 발맞추어서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2017년도에 KTX 노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본 노선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이제는 강릉까지 약 50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GTX 노선은 빼놓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 청량리역에는 B노선과 C노선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본 노선이 들어서게 되면은 청량리역은 광역급행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큰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삼성역까지는 이제 한정거장입니다. 본 노선들을 이용함으로써 이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풍부한 직장인 수요와 더불어서 경기 일대, 서울 일대의 풍부한 임차 수요를 골고루 받아볼 수 있게 변모한다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 면목성 경력자리 착공 예정입니다. 청량리에서 신내역까지 운행할 예정이고요. 본 노선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 동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러하듯이 동북부 지역의 교통 중심지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지창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지 바로 본 물건지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일어남으로써 큰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변모하고 있다는 점 거듭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건물에 집중을 해볼게요. 올 여름쯤이면 만나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본 매물은 2017년도 8월 준공 예정인 선분양 매물입니다. 하지만 선분양 매물이나 이제 골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내부 인테리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하셔서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본 물건지 바로 앞쪽에는 8m 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방감과 체감 우수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풀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근래 보기 등은 40인치 TV까지도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외부에는 무인 택배화를 설치함으로써 직장인들의 편리성 한층 더해준 건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건물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그렇죠.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곳입니다. 본 매물 매매가는 2억 3,500만 원입니다. 전세 2억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3,5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금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겠고요. 월세 수요까지도 많은 지역입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90만 원 가능하시고요. 대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4,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출을 활용했을 때 가격 정보까지 저희가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직 이 본 매물은 선분양 매물입니다. 그만큼 임장 활동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투자라는 것은 현재의 가치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현장 방문하시게 되면은 본 물건지 주변 노후화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 앞에서 이제는 개발이 시작됨으로써 큰 집가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임장 활동을 통해서 내 집 앞에서 어떠한 개발이 일어나는지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투자하시는 습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꼭 투자 전에 부동산 전문가들과 충분한 상담 후에 투자하시는 습관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에 더 주목되는 이번 정보,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진부동산연구소 성대웅 이사와 갑진부동산연구소 박진주 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